코스트코 와서 장 봤어요. 다른 집은 어떤 걸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장바구니도 보여드리고 추천 제품도 소개하고 제품 소분 및 프랩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리려고요. 보통은 집에서 세일 품목 확인해서 목록 작성해서 사러 가요. 이날은 연어 세일이라 한 팩 샀어요. 대용량이지만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쓸 수 있어 좋아요. 굴도 샀는데 굴감바스 해 먹어도 맛있고 굴술찜 해 먹어도 좋아요. 제철 신선할 때에는 그냥 생굴로 먹어도 맛있고요. 불고기 소분해 넣으려고 버섯 모듬도 하나 샀어요. 요거트는 이날은 집에 있어서 안 샀는데 늘 사오는 품목이에요. 성분이 정말 좋고 약간 묽고 새콤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릭 요거트 기계에 넣으면 꾸덕하게 먹을 수 있고 알룰로스나 과일 넣어 달달하게 먹어도 좋아요. 방울토마토도 하나 사요. 코스트코 방울토마토는 껍질이 많이 질기지 않고 탱글아삭해요. 다만 시기적으로 토마토가 비쌀 시기라 그런지 가격대가 역시 만만치 않아 다소 고민하며 샀네요. 가리비도 세일하길래 하나 집어왔어요.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점이 아쉽지만 감칠맛 가득한 가리비도 제철에는 먹어줘야 해요. 수지스 닭가슴살은 많이 아시는데 캐나디안 베이컨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품목이라 소개하고 싶어 영상에 담았어요. 코스트코 가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계란. 계란은 꼭 난각번호 확인하고 사는데 코스트코 계란은 2번인데 두 판으로 대용량인 걸 감안하면 2벌란인데도 가격 괜찮아서 사와요. 원두도 밀폐용기에 넣어두면 향 많이 날아가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서 코스트코에서 늘 대용량 큰 거지만 사오는 편이에요. 연어를 샀는데 안 사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아보카도. 이상 오늘 코스트코 장바구니 제가 사온 것들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소분하는 거랑 밀프렙 하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집집마다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해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소다진 육을 손질할게요. 돼지 다진 육은 늦게 가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소 다진 육은 그래도 잘 만날 수 있는 품목이면서 그램당 가격이 매우 착한 품목이에요. 다진 육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아 여러모로 유용해요. 한 덩이는 카레, 고명 등에 쓸 수 있도록 소분 용기에서 따로 얼리고 세 덩이는 각각 볼 바트들에 나누어 담아줍니다. 각각 미트볼, 떡갈비, 라구 소스 만들 거예요. 참고로 지금 사용한 용기는 땡스 소윤 제품이에요. 세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할 거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정리해 둘게요. 처음으로 할 것은 양파와 파 손질이에요. 양파 보통 크기 4개를 채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대파 6대를 잘게 썰어주세요. 흰 부분 위주로 쓰고 초록 부분은 다른 요리에 이용할 거예요. 버터 20g과 올리브유 1스푼을 팬에 넣은 뒤 썰어놓은 양파와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을 해볼 텐데요. 미트볼을 만들기 위해 오트밀 가루 100g, 파마산 치즈가루 2스푼, 후추와 소금을 솔솔 뿌려 조물조물 반죽해줍니다. 아까 볶아둔 채소볶음을 볼과 바트에 3분의 1씩 담아주세요. 볼에 담은 한 덩이의 소 다짐육으로는 떡갈비를 만들 건데요. 간장 4스푼, 맛술 2스푼, 참기름 1스푼, 찹쌀가루 3스푼을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잘 섞어주면서 점도를 확인하고 잘 뭉치지 않겠다 싶으면 찹쌀가루를 1스푼 정도 더 넣어주셔도 좋아요. 설탕도 2스푼 넣어 잘 섞어주세요. 이제 라구 소스를 만들 건데 3분의 1 분량의 채소볶음을 남겨둔 팬에 한 덩이의 다진 육을 넣어주세요. 시판 토마토 소스를 볶은 채소에 2배 넣어주세요. 저는 400g 정도 넣었고 제가 사용한 토마토 소스도 전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괜찮아요. 홀토마토 5개를 넣고 볶아주세요.
참고로 홀토마토보다 생토마토를 넣으면 더 맛있지만 지금 겨울이다 보니 생토마토가 너무 비싸서 홀토마토를 사용했어요. 고기가 잘 익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볶아주면 라구 소스는 완성입니다. 후추를 솔솔 뿌려서 향을 더해주세요. 이제 미트볼을 채소와 함께 버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반죽해줍니다. 잘 치대진 반죽을 손바닥으로 동글동글 굴려가며 빚어주면 되는데요. 차릉놀이 하는 기분도 들고 은근 재밌습니다. 동글동글 미트볼 예쁘기도 하지요. 익힌 다음 프랩해 두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 익힐수록 당독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모양만 잡아서 냉동시키는 방식으로 소분해 두고 있어요. 떡갈비도 잘 반죽해서 떡갈비 공정을 시작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속까지 안 익으니 중간에 살짝 눌러서 도넛까지는 아니라도 중앙 부분은 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게다가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얇고 작게 만들수록 나중에 훨씬 떡갈비가 타지 않고 잘 익을 거예요. 다만 너무 얇으면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취향껏 시되 적정한 두께로 반죽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라구 파스타를 식사로 먹을 거라 파스타면을 바로 삶았는데요. 2인분 파스타를 삶아서 먹을 분량 빼두고 남은 1인분은 올리브유 뿌려서 통에 담고 그 위에 라구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밀프렙 해두면 나중에 따로 파스타면 삶을 필요 없이 바로 데우는 즉시 라구 파스타로 즐길 수 있어요. 다만 리조또나 라자냐 등에 이용하는 등 다르게 쓰기 위해 나머지 분량은 그냥 라구 소스만 통에 담아 프랩했어요. 소 다짐육 한 통 사왔을 뿐인데 이렇게 든든하게 여러 통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서 프랩할 수 있었어요. 카레, 약고추장용, 고명, 볶음밥 등을 위해 소분해놓고 라구 소스, 떡갈비, 미트볼 등 참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은 식재료죠. 다른 날이긴 하지만 약고추장용으로 프랩해둔 소 다짐육으로 약고추장 만들어서 비빔밥 밀키트 만드는 것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비빔밥의 기본인 밥을 먼저 짓는 동안 채소를 손질할게요. 무, 애호박, 당근, 양파, 버섯을 넣을 거라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각각 잘게 채 썰어주세요. 양파는 미끄럽고 무나 당근은 단단한 채소들이라 채 썰 때 손을 베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채소는 취향껏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이렇게 구성해서 비빔밥 밀키트 만드는 편이에요. 이것 말고도 냉장고 털이 채소들도 많이 넣기도 해요. 고명용으로 소분해둔 작은 덩어리 중 3개면 비빔밥 8인분 밀키트에 쓰일 약고추장을 만들 수 있어요. 채소 손질하면서 하나씩 집어먹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씩 맛보다 보면 정작 밥 먹기 전에 배부른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라 믿어요. 손질한 채소들을 팬에 넣어 볶아주세요. 소금을 뿌려서 간도 꼭 살짝씩 맞춰주세요. 각각 익는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색이 섞이는 게 싫어서 각각 팬에 한 종류씩 나눠 담아 볶았어요. 가장 먼저 양파랑 애호박을 볶아주었고 다음은 무랑 버섯을 볶아주었어요. 그리고 당근을 볶아줍니다. 참고로 당근이랑 버섯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에 볶아야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버섯은 기름을 많이 흡수하니 주의해주세요.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약고추장을 만들어줄게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고명용 소고기 3덩이를 넣어주세요. 소분해놨던 걸 이렇게 하나씩 유용하게 쓸 때마다 뭔가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중간중간 계란 후라이도 뒤집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가 절반 정도 볶은 고기에 다진 마늘 1스푼, 맛술 1스푼, 알룰로스 1스푼, 고추장 3스푼을 넣어주세요. 총 8인분 비빔밥 밀키트 만들어야 해서 계란 후라이도 4개 더 구워주었어요. 고기볶음을 전체적으로 양념과 어우러지게 슥슥 볶아줍니다. 마무리로 참기름을 1숟갈 넣어주세요. 앞서 전체적으로 손질된 재료들을 바트에 차곡차곡 정리해 세팅해두고 비빔밥 밀키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밀키트용 소분 용기를 깔아준 다음 먼저 밥을 넣고 계란 후라이를 각각 담고 채소들을 나눠 담아주세요. 참고로 지금 사용하는 용기들은 다 다이소 제품이고 큰 거는 말랑핏 900m 용기이고 작은 거는 다이소 거긴 한데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밥, 채소, 계란 모두 담아주고 비빔밥 밀키트는 이것저것 조리가 필요 없어지니 퇴근 늦어서 저녁 빨리 먹어야 할 때 또는 점심 도시락 뭐 싸지 고민일 때,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이렇게 만든 비빔밥 밀키트는 뭐 따로 꺼낼 거 없이 한 통 툭 꺼내서 데워 먹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고추장을 1스푼씩 나눠서 넣어주면 비빔밥 밀키트 완성돼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들을 한 끼에 섭취할 수 있어서 강력 추천하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밀키트 중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소불고기를 소분해 볼게요. 코스트코에는 한우 소불고기도 있고 호주산 소불고기도 있는데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둘 다 전체적으로 달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채소들을 더해서 소분해 두면 영양도 챙기면서 맛도 순화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불고기 사는 날에는 꼭 버섯 모듬도 한 세트 사와요. 버섯도 불고기에 추가해 밀프렙해서 영양과 맛을 함께 챙겨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버섯을 씻어서 밑둥을 제거하며 손질해둡니다. 코스트코 버섯 모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양파와 파, 버섯을 먼저 손질하고 소분 용기에 소불고기 한 통을 나눠 담아요. 버섯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채소 손질을 해줄게요. 양파 보통 크기 2개를 채 썰어주세요. 파는 초록 부분 위주로 쓰는데 3에서 4대 준비해서 썰어주세요. 일부는 큼직하게 썰어서 나중에 소불고기 볶을 때 데코가 될 수 있게 하고 일부는 잘게 채 썰어서 사이즈에 차등을 두고 썰어줍니다. 이제 프랩통들을 먼저 세팅해줍니다. 소불고기 한 통으로 보통 8개의 밀키트를 만들어요. 참고로 사용할 소분 용기는 다이소 말랑핏인데요. 저는 보통 소분할 때는 땡스수윤과 말랑핏을 많이 써요. 땡스수윤 좋기는 한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 가성비템으로 말랑핏도 다양한 사이즈로 여러 개 구비해두고 있는데 잘 써요. 땡스수윤에는 소분틀이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사실 크게 차이점도 잘 못 느끼겠어요. 말랑핏은 이렇게 다이소 수납함에 8개 꽉 차게 들어가요. 수납함에 차곡차곡 넣어서 냉동실에 수납함 채로 보관해두면 꺼낼 때도 편리해서 좋아요. 그리고 소불고기를 용기에 8등분해줍니다. 일일이 그램 수제서 하기보다는 얼추 숭덩숭덩 등분해서 용기에 나눠 담아줘요. 여하튼 손질한 채소들과 버섯들도 각각 8등분해서 나눠 담으면 간단하게 밀키트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불고기 거리 한 통으로 8끼 만들고 나면 뭔가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에요.
요리하기 전에 바로 꺼내서 후딱 조리만 하면 되는 소불고기 밀키트 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네임펜으로 써붙인 태그 붙여주면 나중에 냉동실에서 꺼낼 때 헷갈리지 않고 보다 쉽게 내용물 확인이 가능해요. 평평하게 눕혀서 얼린 다음에 수납함에 담아주시면 양념이 새지 않고 보관이 가능해요. 다만 저는 수납함과 같이 보여드리려고 바로 세워서 통에 담는 모습 보여드렸어요. 평평하게 눕혀 얼린 다음 수납함 담아주시면 더 좋겠죠? 참고로 말랑핏의 경우 이렇게 안 얼리고 바로 세워서 냉동해도 양념이 새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연어를 손질해 줄게요. 코스트코 연어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더 가격이 올라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 고르실 때 갈라진 부분이 없는 연어를 골라오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번에 사온 건 접힌 부분에 갈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질하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여하튼 등살과 뱃살은 연어회로 즐기시면 좋고 꼬리 부분은 연어장 담그면 좋아요. 몸통은 스테이크용으로 알맞아요. 하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드시고 싶은 부위, 원하시는 두께로 편하게 잘라 조리하시면 돼요. 연어를 용도에 따라 등분한 다음 앞뒤로 굵은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재워주세요. 훨씬 살이 단단해지고 탱글해지면서 살균 효과도 있어요. 소금을 씻어낸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프랩할게요. 나중에 먹기 전에 한 팩씩 꺼내서 스테이크 하려고 몸통 부분들은 랩핑했어요. 제가 사용한 랩핑 도구는 글래드 매직 랩이에요. 예전부터 자주 사용하는데 소금뿐 아니라 두툼한 샌드위치 만들 때도 매우 요긴하게 쓰여요. 매직 랩의 끈끈한 부분이 추잉껌이랑 같은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 안심하고 끈끈한 부분이 맞닿도록 해서 랩핑하면 공기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프랩하실 수 있어요. 등살과 뱃살도 바로 썰어주고요. 보통 때 같으면 꼬리는 연어장 담글 건데 오늘은 그냥 귀찮기도 하고 등살, 뱃살, 꼬리까지 다 썰어서 회랑 연어덮밥으로 먹을 거예요. 양이 제법 많은데 이렇게 먹고 남으면 다음날 덮밥 도시락으로 해서 남편 또 싸주면 되니까 오늘은 귀찮게 그냥 연어장 만드는 과정 패스해버렸어요. 연어를 막 썰어회처럼 썰어주고 난 뒤에는 덮밥에 같이 넣을 아보카도를 손질해야 해요. 냉동 대신 생아보카도를 사왔기 때문에 만져봤을 때 가장 말랑하다 싶은 아보카도를 하나 골라 잡고 손질했어요. 반을 가르고 나서 씨앗을 칼로 쳐서 빼주고 숟가락으로 퍼서 과육만 쏙 빼주시면 돼요. 잘 익었다면 크리미하게 숟가락으로 잘 떠지실 텐데 제 거는 아직 완전 100% 익지는 않았는지 뻑뻑한 감이 있더라고요. 아보카도를 썰어주세요. 아보카도랑 연어는 식감적으로 잘 어울려서 덮밥할 때 둘이 궁합을 지어주면 더 맛이 살아나요. 참, 그리고 아보카도 씨는 일반 쓰레기니까 꼭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저희 집은 아보카도를 덮밥할 때도 먹고 잘라서 조미김에 싸먹기도 하고 스무디에 넣어 먹기도 해요. 양파도 찹찹 썰어주면 아삭한 식감을 추가할 수 있어요. 늘 저희 집 냉동실에 넣어두는 냉동밥을 녹여서 그릇에 담아주고 연어, 아보카도, 양파를 넣어준 다음 최강의 만능 소스 조합을 추가해주면 연어덮밥 완성인데요. 오리엔탈 파스타나 덮밥 등 늘 즐겨 먹는 이 소스 조합 너무 쉬워요. 진간장 1스푼, 알룰로스 1스푼, 생들기름 1스푼 바로 1대1대1의 조합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연어 아보카도 덮밥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연어덮밥 위주로 먹을 거지만 신랑은 연어회 먹을 거라 초장 1숟갈 같이 세팅해서 식사 준비했어요. 엄청 양이 많아 보였던 대용량 연어였지만 손질하고 나면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연어 좋아하시는 저희 같은 집이라면 코스트코 가신다면 특별한 날 연어 한 통씩 집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손질할 재료는 삼겹살이에요. 남편이 삼겹살을 좋아해서 자주 사는 식재료예요. 보통은 통삼겹을 좋아해서 통삼겹을 사는데 오늘은 얇은 거 로스용 삼겹살을 사왔어요. 당장 먹을 분량의 삼겹살은 빼놓고 프랩할게요.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매직랩에 연어 아까 하듯이 프랩해주면 되는데요. 랩에 싸면 지퍼락 이런 곳에 그냥 일률적으로 담아서 보관하면 되지만 오늘은 소분 용기에 삼겹살을 프랩할 거라 이때 쓰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종이 오일을 깔고 삼겹살을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층층이 쌓아주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삼겹살을 돌돌 말아서 소분 용기에 낱장씩 담아주시면 됩니다. 호일 때문에 분리도 쉽고 잠시 꺼내놓으면 바로 녹아서 굽기도 좋아요. 나머지 분량은 제육이나 김치찌개에 쓰려고 적당히 숭덩숭덩 썰어서 소분 용기에 나눠 담아 주었어요. 참고로 핏물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키친타월로 핏물 제거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는 않고 그냥 바로 소분했어요. 삼겹살 한 통으로 프랩하면 이만큼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임펜으로 다 태그를 붙여주면 나중에 구분하기 쉬워져요. 보통 내용물 이름이랑 소분 날짜를 적어서 보관해요. 아까 미리 빼둔 삼겹살 한 줄을 치익치익 구워줄게요. 삼겹살 굽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마치 비 내리는 듯한 느낌이고 행복한 소리라는 생각 단지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코스트코 한번 갔다 온 뒤로 소분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갑도 홀쭉해져요. 그렇지만 냉장고도 식탁도 참으로 풍성해져서 이 코스트코 정말 끊을 수 없는 중독인 것 같아요. 삼겹살 한 줄 굽고 연어회랑 연어 아보카도 덮밥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날의 장바구니와 저희 집 소분 방법도 소개해드려 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